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3월 17일 금요일 아침 8시 1분입니다. 어젯밤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. 유럽 증시도 크게 상승 마감을 했고요. 어젯밤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를 상승으로 이끈 거는 이제 두 가지 소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, 한 가지는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50bp 올렸다는 거, 이게 호재로 작용했을 가능성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은행 이슈들에 관한 부분이죠. 그 최근에 문제가 됐던 그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있는데, 요게 그 대형 은행들이 나서서 유동성 공급을 해준다라는 소식, 요거 두 가지가 이제 호재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시장을 둘 다 시장을 크게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호재들이고요.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 세계 증시는 이번 주에 있었던 수많은 은행들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급락하던 걸 멈추고 방향 전환까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일단 하락하던 게 멈췄어요. 지금 보시면 대부분 몇 거래일 동안 하락하다가 그 어딘가에서 지금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이렇게 며칠간 버틴다는 이야기는 방향이 위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, 혹은 추가로 급락도 할 수 있다, 이런 방향성 고민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이 하락이 멈춰서 방향성 고민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나하나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, ECB 통화정책회의, 이거 50bp 인상했다라는 거 의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지금 제가 이거를 50bp 인상에도 불구하고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걸 호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50bp 인상에 이 숨겨진 의미가 있기 때문에, 그죠? 뭐 물론 그게 뭐 엄청 숨겨지고 뭐 비밀스럽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. 50bp만 그 50bp 인상의 의미는 뭡니까? 이번에 지금 CS은행 위기가 터졌는데, 이거 ECB가 봤을 때 별 문제 없다라고 본다는 거예요. 유로존 경제는 50bp 올릴 만큼 특별히 지금 큰 위기 상황은 아니다, 괜찮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바입니다. 50bp 인상했다라는 것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어떤 그 경기 침체 우려, 경기 둔화 우려, 뭐 위기 우려, 이런 거를 하고 있었는데, 시장 니네의 우려가 너무 과해 라고 도장 찍어주는 그런 이벤트의 성격이 있다는 거죠. 어젯밤에 50bp 인상이요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뭐 크게 올랐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두 번째,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고 해서 요것도 최근에 문제가 됐죠. 얘네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유동성 공급해준다니까, 얘 어떤 이 은행에 대한 불안감 이슈도 좀 다수 사그라들었겠죠. 그러니까 은행 이슈, 그 은행들 위기에 대한 그런 그 본질적인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, 그래도 좀 많이 안도감을 줬다,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분위기 좋아졌다.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나스닥은 정말 정말 신났죠. 나스닥은 그래서 급등을 하게 됐고요. 그래서 어젯밤에 3.8% 올랐네요. 뭐 이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나스닥은 대응을 우리가 좀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되는 자리가 왔습니다. 하락 추세였는데요. 이 하락이 지금 보시면 추세선을 명확하게 어젯밤에 돌파 한착했습니다. 그래서 어젯밤에 나스닥은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였는데 돌파 한착을 했으니, 이거 일단은 위쪽으로 다시 일단 전환이 된 겁니다. 다만 전환은 됐지만 위쪽에 이 하락을 시작했던 이 자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, 이 자리 저항을 넘어선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, 그죠? 아직은 지금 어제의 상승이 진짜 상승을 위한 건가, 아니면 이 하락 중 큰 반등에 불과한 것인가, 우리가 아직까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. 나스닥은 그래서 아래쪽으로 베팅하신 분들, 이번에 이 자리를 넘어간다면은 더 이상 아래쪽으로 봐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. 근데 아직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는 좀 넣어두고요. 하여튼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. 그래서 나스닥은 그 기존 자리까지 위협하는 자리가 됐다. 참고로 복습 잠깐 하자면, 이때 고점이 나왔던 때가 언제냐면 2월 FOMC였습니다. 2월 FOMC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썼던 자리예요. 그래서 이날 제가 재료 노출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, 그죠? 그 뒤로부터 오히려 이제 증시는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. 그 뒤로 여기서 50bp, 아니 논판 페이롤스가 50만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긴축 우려가 자극됐었던 자리죠, 그죠? 그래서 아무튼 이 간단하게 복습을 했는데, 이 2월 2일 날 만들어놨던 이 저항 자리, 지금 이 저항 뭉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. 디스인플레이션 선언을 했던 자리가 그 디스인플레이션 선언을 하면서 이 자리에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,
이 자리를 넘어선다는 거는 이제 긴축 우려가 완전히 다 뭐 없어졌다 그런 걸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전고점 싸움을 굉장히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. 그렇지만 지금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앞으로 뭐 지금까지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중요한 저항에서 잘 해야 넘어가는 거고요. 중요한 저항에서 잘못하면 다시 꼬꾸라지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나스닥이 올랐으니까 이건 앞으로의 더 강세를 의미한다. 아직까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. 이제 중요한 저항에 왔으니 이 저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이제 그것을 고민해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나스닥이 강력하게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. S&P도 보시면은 뭐 이런 모습입니다. 근데 S&P는 분명히 나스닥에 비하면 차트 모양이 다르죠. 나스닥은 이 S&P로의 그 S&P로 뭐 환산을 하자면 대략적으로 요런 자리? 대략적으로 지금 나스닥은 여기에 있는 거고 S&P는 여기에 있습니다. 분명히 자리가 많이 다릅니다. 그러니까 대응도 달라야 할 수 있습니다. 달라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달라야 합니다. 요렇게 하락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. 얘는 아직까지 뭐 추세에 지가 어젯밤에 올랐다 해도 딱히 뭐 추세에 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.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다 보시면 되겠고, 참고로 이 지금의 움직임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오늘 밤 오늘이 이제 미국 사실 선물 옵션 3월 달이니까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오늘 그 어젯밤에 있는 이런 시세에 대해서 뭐 약간 좀 뭐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긴 있습니다.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물 옵션 동시만기 이런 거는 어떤 기술적인 장난을 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이벤트 날이기 때문에 뭐 일단 어젯밤에 이런 있었던 일들 뭐 미국 증시가 빠지다 반등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일단 좀 다소 뭐 좀 제한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얘네 뭐 3월달 선물옵션 동시만기라 기술적으로 장난친 거야라고 해석할 여지도 조금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하여튼 미국 만기일 부근이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 뭐 그 정도 이야기. 미국 만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. 뭐 그 정도 미국 만기일이 뭐 오늘이구나. 이 정도 생각만 가지고 그런 생각은 갖고는 계셔야 되겠어요. 지금이 기술적으로 그런 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이 변동성 지수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어딘가 그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지는 않았고 여전히 여기서 일단 놀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내려칠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뭐 중요한 자리에 좀 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빅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들 멈춰서 기다리고 있죠. 더 빠질까? 뭐 더 오를까? 뭐 이런 것들 고민하고 있고 나스닥은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와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진짜 상승 추세로 갈까? 그만할까? 이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. 여기까지 봤고요. 유럽 증시도 그렇습니다. 유럽 증시도 보시면은 어젯밤에 이 50bp 인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이 일단은 정지가 돼서 어딘가에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. 물론 아직까지는 이 저항 부근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등시 매도 전략 가능하긴 가능한데요. 다시 돌파 한착한다면 조금 좀 껄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. 아직까지 중요한 저항을 뭐 완전히 넘어선 건 아니다. 저항에 탁 걸려 있다. 이 정도 모습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로 미국 증시가 유럽 증시가 오르긴 했는데요. 하여튼 계속해서 잘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. 지금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그것일 수 있다고요. 은행들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어젯밤에 대형 은행들에서 특정 은행을 뭐 지원을 해준다 그러고 연준이나 재무부에서는 예금을 전부 다 보전해준다고 하고 있죠. 그런 조치를 하고 있죠. 근데 아무튼 이 불안감은 여전히 좀 남아있긴 한 겁니다. 지금 은행 위기가 빵빵 터진 게 지금 며칠 안 됐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위기가 전이되고 있을지 솔직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. 여러분들 가스레인지 불 끄면 가스레인지가 바로 확 식어버립니까? 그건 아니죠. 가스레인지 불을 꺼도 어느 정도 이 가스레인지가 후끈후끈한 열기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.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마치 금융시장은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은행 위기는 뭐 환상에 불과한 거야라는 인식을 가진 정도로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은행권 위기 완전히 진정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. 좀 은행권 위기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겁니다. 결과적으로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
그 신뢰도에 대한 그 흔들림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해서 이 은행권 위기는 좀 더 전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건의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. 지금 완전히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. 은행권 위기 다 진행됐냐? 완전히 다 진정이 됐냐?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무리라는 생각입니다. 하여튼 본질적인 건 그거예요.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. 중소형 은행들에 돈 넣어놓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? 물론 내 예금을 보전해 준다라고 하고 대형 은행들에서 은행들이 망하지 않게 도와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소형 은행에 돈 넣어놓은 예금자 입장에서는 내 은행이 망하면은 그제서야 예금 보호해주면 뭐하냐, 그때 대형 은행들이 도와주면 뭐하냐 이거예요. 일단 자기네들이 돈 넣어놨을 수도 있는 그 은행에 대한 신뢰도, 야 내가 돈 넣어놓은 은행은 괜찮겠지? 괜찮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? 뭐 이러한 생각들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한은 계속해서 이 위기는 좀 터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여전히 중소형 은행들에서 돈이 빠져나오는 이런 일들, 그래서 중소형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좀 일어날 수 있으니 우리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. 그래서 하나하나 또 나머지 체크하고 그렇게 마칠게요. 그래서 뭐 증시 이야기는 다 했고, 달러 보시면은 어젯밤에 일단 유로존이 50bp 강하게 올렸기 때문에 달러는 다시 살짝 하락 마감. 그러나 달러는 여전히 혼조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. 딱히 뭐라 할 만한 이야기가 없는, 다중바닥형 만드는 중일 수도 있고 뭐 다중 고점형 만드는 과정 중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. 다만 기존 달러 보유자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아직까지는 할 거 없고요. 금리 채권 투자자분들 여전히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. 채권 투자하신 분들, 이건 채권 가격이니까 그대로 보면 되겠네요. 그죠? 위쪽의 자리가 중요한 저항입니다. 근데 이 저항을 계속해서 못 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이런 자리 조금 좀 조심하셔야 될 수 있다. 금리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, 금리가 요즘 쭉 은행 위기 때문에 떨어지다가 10년물 국채금리가 아직 중요한 지지선 안 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계속해서 이 지지선 부근에 있는 건데 어젯밤은 금리가 이 지지선 부근에서 양봉이 올라온 거죠. 채권 가격은 이렇게 그래서 음봉이 떨어진 거고요. 그러니까 여기서 아직 채권 투자자분들은 완전히 안심하면 안 된다.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아래로 가야 채권 투자자분들이 본격적으로 좀 안심을 할 수 있다라는 거.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단 채권 투자하신 분들 뭐 나쁘진 않은데요. 위쪽에 중요한 저항을 못 넘어가고 있다.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4거래일 동안 못 넘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이 채권 가격이 좀 떨어질 가능성,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국제유가는 좀 되돌렸습니다. 예, 그죠? 이 중요한 지지선을 급락으로 깼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좀 되돌림 나타나는 것 같고 쉬어가는 것 같고 레벨 다운이 됐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습니다.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, 하여튼 그죠? 이 국제유가 이런 것만 봐도 그렇다고요. 세계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거면은 국제유가가 선제적으로 먼저 오르지 않겠냐. 근데 국제유가가 이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는 거는 아무리 뭐 어제 뭐 유로존이 50bp를 인상하고 무슨 은행들을 대형 은행들이 도와준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보면 여전히 좀 위기는 아직 완전히 도망간 게 아니고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인 거 아니냐, 이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. 어젯밤에 있었던 이런 일들은 이 어떤 일시적인 호재 이런 거일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. 그래서 이 하여튼 국제유가 진짜 세계 경제가 좋을 거면 국제유가가 이 꼴이 낫겠냐, 80달러 위에 있겠지. 진짜 경제가 좋을 거면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이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다, 국제유가요. 이런 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이고요. 그래서 이제 뭐 얼추 중요한 이야기는 거의 다 드린 것 같고, 결과적으로 이제 기다려봐야 되겠죠. 사실 이제 앞으로 한동안 이제 특별히 뭐 중요한 이벤트 같은 건 안 보이고, 결국 이제 오늘이 지금 3월 17일인데 3월 22일 날 FOMC 회의 있으니까 결국 이때까지 시장에 좀 명확한 방향성은 또 잘 안 나오지 않을까. 지금 하여튼 은행 위기들이 막 터지고 있는데 은행 위기의 진행 자체도 그 은행 그 위기의 진행 자체도 물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지만, 결과적으로 이걸 우리 의장님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, 파월 의장님이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. 그 생각이 좀 분명해지면 시장도 뭐 방향성을 좀 분명히 보일 수 있겠죠. 그래서 22일까지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그 전까지는 뭐 좀 재미없을 수 있겠다 생각하면 되겠죠. 전반적으로 어젯밤의 움직임은 다 뭐 되돌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다른 건 드릴 이야기 없고요.
한국 코스피는 오늘 반등 시도하겠죠. 이거 잘 보시면 됩니다. 그죠?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 진행 중인데, 지난번에 이날 이렇게 하락 기울기를 요렇게 지금 가파르게 했으니까 요날, 그러니까 이번에 반등이 올라오긴 올라올 건데, 여기 이 라인까지는 올라오기 힘들 것이다라고 일단 예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. 그 정도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특별히 지금 할 건 없을 것 같고요. 뭐 그렇습니다. 뭐 전반적으로 지금 할 건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오늘 그냥 차분하게 일단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, 코스닥 시장도 그렇습니다. 위로 아래로 답답한 박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르나 내일 떨어지나 뭐 그다지 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. 일단 당분간 뭐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면 될 것 같고, 원달러 환율 오늘 일단 좀 하락 출발하겠죠. 어제 22 그런 걸로 인해서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다? 여기 1292원인가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. 그 자리 붕괴되지 않으면 뭐 계속해서 달러 들고 갈 수 있고, 자신 있으신 분들은 92원 내려오면 다시 한번 달러 매수해 보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된 것 같아요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